네,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시간입니다. 양 기자, 오늘은 손에 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컵인데요. 광주 리컵이라는 이름의 다회용 컵입니다. 보통 카페 같은 곳에서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네. 포장하거나 가져올 때 음료를 일회용기에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청 안에 있는 카페나 주변 카페 10여 곳에서는 이렇게 다회용 컵에 줍니다. 다 쓴 컵은 그 카페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주변 카페에 반납도 할 수 있고요. 일회용품을 조금이나마 줄이자는 뜻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정책입니다. 어쨌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도 있지만 광주는 사실 지금 자동차 줄이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7월에 유럽을 다녀온 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네, 강 시장은 독일에서 기후 정책을 이끄는 녹색당 부대표를 만났고요. 또 도시재생과 자전거 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말메도 방문했습니다. 귀국한 강 시장은 유럽 출장을 다녀오며 광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사진 한 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달 초에 광주 영산강 억새축제에서 강기정 시장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걷고 싶은 길 광주 아리백을 만들겠다고 써 있는데요. 아리백은 원래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 즉 기업에서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인데 이걸 강 시장은 생태계 회복력이라는 뜻의 레질런스 100이라고 이름 붙이고 걷기 좋은 길 100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기후위기 대책으로 대중교통을 타기 편하고 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줄이겠다는 뜻인데 광주시는 내부 TF팀을 만들고 걷기 좋은 길을 어떻게 늘려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 좋은 길을 100곳이나 조성한다,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걷기 좋은 길은 결국 이 인도가 넓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차도를 줄이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차량을 아예 막아야 합니다. 만약 길을 새로 낸다면 인도를 넓히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나 있는 길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도를 줄이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사례입니다. 서울 신촌 연세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주요 상권인 탓에 이 차량 통행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2014년 이 연세로가 처음 낸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차가 안 다니니까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 이런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서대문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차를 다닐 수 있게 했고 지금은 다시 차가 못 다닙니다. 반면에 서울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가 새로 추진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차를 막아야 한다, 아니면 다니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도 구도심 보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들은 없겠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정책으로 실현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시가 이 평생주택 사업을 하는데 이 차량이 없는 시민들을 입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시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착공식에서 강기정 시장이 자동차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입주 자격을 주겠다, 이 방침이 안 지켜지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 시장이 적극적이고 또 강력한 기후위기 대책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과감한 실험에 나섰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시민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광주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데 차량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건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한 김나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평가를 참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좋은 모델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현실적인 어떤 그 교통이나 그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통행의 자유권 같은 게 약간 침해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 목적만 가지고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현실 네.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
네, 탄소 중립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과감한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목표인 만큼 현실적인 행동 방안도 실행 방안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양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